위치 벡터입니다. 벡터는 벡터인데 앞에 위치자가 붙었어요. 뭐겠어요? 벡터는 벡터인데 위치 벡터라는 건 말 그대로 어떤 놈의 위치를 알려주는 벡터가 위치 벡터입니다. 알겠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좌표 평면에 원점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 점이 A가 있어요. 이 점에 원점 O를 갖다가 시점으로 하고 A를 갖다가 종점으로 하는 벡터 OA라는 걸 생각을 해봐요. 자, 점이 정해지면은 요 벡터는 고정이 돼요. 1대1로 대응이 되겠죠. 점이 여기 찍히면 여기 잡힐 거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어떤 점의 위치를 나타낼 수 있는 벡터를 갖다가 그 점의 위치 벡터라고 하고요. 통상적으로 이 어떤 한 시점을 O라고 잡는 건데 이 O라는 거는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좌표 평면에서의 원점에 많이 대응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꼭 위치 벡터를 이야기할 때 원점 O가 돼야 되는 건 아니에요. 좌표 평면이 아닌 상황에서는 예를 들어 이렇게 그림이 있는데 벡터가 있고요. 이렇게 있어요. O가 있고 B가 있어요. 그럼 우리 이제 이런 벡터를 앞에서 많이 봐왔는데 우리 이제 얘를 갖다 뭐라고 부르냐? 예를 들어 이 OA 벡터라는 걸 갖다가 이 점 A에 점 O에 대한 위치 벡터라고 한다고. 이렇게 부른다고. 그러니까 어떤 점에 대해서 다른 점의 위치를 가리키는 벡터를 위치 벡터라고 한다. 위치를 알려주는 벡터다. 그래서 위치 벡터라고 해요. 근데 그 와중에 이 O라는 점 시점 O는 어디가 돼도 상관은 없지만 통상적으로 특별하게 어떤 상황이 아니라면 대부분 좌표 평면의 원점을 생각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위치 벡터 이런 거고. 자, 그러면은 여기 예를 들어서 어떤 점 O가 있고요. 여기 이제 벡터 위치 벡터 OA가 있고 OB가 있습니다. 우린 얘를 갖다가 벡터 A라고 나타내고 얘를 벡터 B라고 나타내겠습니다. 그러면은 나는 벡터 AB는 위치 벡터 OA를 가지고 어떻게 AB를 가지고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느냐? 앞에서 다 했던 거야. 근데 그거를 갖다 이제 이름만 조금 달리 부를 뿐이죠. 앞에 벡터의 뺄셈을 할 때 우리가 벡터의 뺄셈이라는 건 시점이 일치되어 있을 때 종점을 빠꾸로 연결하면 된다라는 게 뺄셈법이었고 그 뺄셈 방법을 이용하시면 하나의 벡터를 갖다가 분해할 수 있다 그랬어요. 어떤 벡터 빼기 어떤 벡터로. 그때 빠꾸가 되는 거니까 여기가 B가 되고 여기가 A가 된다 그러고 여기는 아무거나 잡아도 상관이 없다고 했거든. 근데 여기 아무거나 해서 내가 여기를 갖다가 O라고 잡아주시면은 얘는 마치 O에 대한 A, B의 위치 벡터가 되고 우리는 벡터를 통상적으로 첫 시간에 시점과 종점을 가지고 나타내는 표기하고 소문자로 이렇게 나타내는 표기가 있다고 했는데 어떤 점이라는 건 우리가 주로 대문자로 나타내잖아요. 그 점의 위치 벡터는 주로 그놈의 소문자로 암묵적으로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은 얘는 뭐가 돼요? 벡터 B가 되겠죠? 벡터 A가 되겠죠? 그럼 여러분은 이제 이 평면상에 어떤 벡터가 주어져 있으면 그 벡터를 갖다가 O라는 점에 대한 위치 벡터들로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뭐 이렇게 들어보면은 아이씨 뭔 소리야 씨 막 이런 얘기가 드는데 정작 문제풀이 하거나 할 때는 전혀 또 문제가 안 돼요. 위치 벡터고요. 넘어갔어. 이런 거 나오면요. 예를 들어 뭐 하냐까 ABC의 위치 벡터를 스몰 ABC라고 해요. 통상적으로. 그럼 얘네를 갖다가 다음을 갖다가 벡터로 나타내버려요. ABC로. AB 뭐야? AB 아까 AB. 이게 이제 아까 중간간을 안 거치고 바로 가는 거야. 그럼 AB를 위치 벡터로 나타내면 B 빼기 A예요. 빠꾸니까. BC는 뭐야? C 빼기 B예요. 지난번에 연산 배웠잖아요. 바로 풀어서 연산하시면 돼요. 끝? 됐고요. 자, 다음은 선분의 내분점의 위치 벡터라는 건데 내분점의 위치 벡터. 우리가 앞에서 공간의 내분점 배웠어요. 공간 좌표. 그죠? 근데 여기 이제 벡터의 내분점입니다. 그러니까 내분점의 위치 벡터라고 하는 거야. 말 그대로 뭐냐면은 우리가 여기 선분이 이렇게 있어. AB가 이렇게 있어.
얘를 갖다가 m대n으로 내분하는 점이 여기쯤에 있을 거 아니야. 우리는 뭐 알다시피 공수 1, 2에서 1학년 때 배웠던 내분점 개념으로 이런 점이 있거든. 그럼 나는 이 점의 위치 벡터를 갖다가 요 A, B의 위치 벡터로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 이거야. 위치 벡터로 나타내려면 어딘가 O가 있어야 돼요. 기준이 되는 시점 O가 있어야 돼요. O가 있다고 쳐요. 예를 들어요. 얘 뭐예요? 벡터 A예요. 위치 벡터죠? 벡터 B예요. 얘는 뭐가 되겠어요? 벡터 P가 되겠죠. 그럼 이 벡터 P를 갖다가 A, B로 어떻게 만들 거냐 이 얘기인데 이거 하는 방법은 별거 없어요. 결국에는 내분점 우선 공식부터 보시게 되면은 많이 봤던 공식이야. 요 P라는 위치 벡터, 내분점의 위치 벡터는 M-N으로 내분한 거죠. M 더하기 N 쓰시고요. 그 다음에 M 더하기 N 쓰시고요. 여기다가 옆에다가 곱하는 벡터가 크로스. 그래서 M, 지금 A, B를 M 대 N이니까 M을 B 거, B의 위치 벡터, N을 A 거, A의 위치 벡터 여기다 이렇게 곱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존에 알고 있던 그 내분점 공식을 갖다가 그대로 벡터에다가 적용했다고 하면 되는데 원래 내분점 니네가 알고 있던 좌표 계산은 여기다가 좌표 곱하잖아. 그지? 좌표를 구하는 거니까 좌표 곱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위치 벡터를 구하는 거니까 위치 벡터 곱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나 심플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내분점의 위치 벡터를 여러분 이제 구할 수 있어요. 구할 수 있어야 될 텐데. 자, 내분점의 위치 벡터를 구할 수 있어요. 증명은 안 하겠습니다. 패턴이 똑같죠? 내분점 배우면 무게중심이에요. 왜? 삼각형에 있을 때 그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갖다 여러분이 그 내분점, 중점 해가지고 이렇게 구하잖아? 그죠? 자, 무게중심의 위치 벡터예요. 세 점으로 이루어진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A, B, C BC의 중점을 M 그리고 AM을 갖다가 2대1로 내분하는 점이 무게중심 아니야. 그죠? 얘의 위치 벡터는 어떻게 구할 거냐 이거야. 위치 벡터를 나타내야 되니까 기준이 되는 원점 5가 있어야 돼요. 그럼 5를 갖다 대충 잡을게요 여기다가. 그럼 얘는 위치 벡터 얘가 뭐예요? 얘 A예요. 얘는 뭐예요? B예요. 얘는 뭐예요? C예요. 얘는 뭐예요? M. 얘가 뭐야? G. 이렇게 되거든? 결국엔 G를 갖다가 A, B, C로 어떻게 나타내냐 이건데 자 결론부터 보시면 우리가 무게중심의 좌표 어떻게 구해요? 3분의 좌표 더하면 되잖아요. 그죠? 걔는 좌표 구할 때 3분의 좌표 더하듯이 위치 벡터는 3분의 위치 벡터 3개 더하시면 돼요. 어떤 위치 벡터? 내가 구성하고 있는 그 세 점의 위치 벡터 지금은 A, B, C지. 이게 무게중심의 위치 벡터 나타내는 공식 아닌 공식. 뭐 왜 되느냐는 거는 똑같아. 증명이 그 무게중심 좌표 구할 때랑 여기 M 벡터부터 찾아보세요. M 벡터 M 위치 벡터 M부터 나타내시면 M은 뭐니? M은 참고로 지금 뭐야? BC의 중점 아니야. 그럼 중점의 위치 벡터는 어떻게 돼요? 2분의 각각의 위치 벡터를 더하시면 돼요. 중점 좌표 내듯이. 그리고 나서 이제 G를 구하면 되는데 G는 어떻게 하면 돼? G는 2대1로 내분이니까 2대1 내분은 2대1 2 더하기 1분의 2 더하기 1인데 크로스해서 곱해야 돼. 2에다가 누구 거? M 거. 1에다가 누구 거? A 거. 여기다 넣어봐. 2 약분되고 그냥 나와요. 계산해도. 무게중심은 이렇게 구하는구나. 무게중심의 위치 벡터는 이거고 오히려 알아두셔야 되는 거는 여기서 뭐 뒤에 보면 문제 있는 건데 여기다 같이 정리하시면 자 3 넘어가요. 3G죠. A, B, C 당연한 거죠. 자 얘를 갖다가 시점과 종점으로 나타내가지고 시점을 O로 하는 위치 벡터의 형태로 다시 바꿔주시면 시점 종점의 형태로 나타내면 얘는 3, 5G라고 할 수 있죠. 그죠? 아니다. 이건 여기 미시할 필요 없겠구나. 여기서 이렇게 바꿔주시게 되면은 일로 이항을 해가지고 3개 있는 애를 갖다가 하나씩 나눠 가져가요. A 빼기 G B 빼기 G
C 빼기 G 이렇게 돼요. 이게 뭐예요? 0벡터입니다. 0벡터 자리에다가 0이라고 쓰면 작살나는 겁니다. 0이랑 0벡터는 완전 다른 얘기인데. 자, 이거예요. 근데 얘가 뭐니, 얘가? 얘를 갖다가 다시 위치 벡터가 아닌 평면 벡터의 형태로 나타내시면은 뭐야? 벡터 GA지, 벡터 GB지, 벡터 GC지. 맞아요? 아, 무게중심의 성질이에요. 어떤 점에서 세 점까지의 그 점을 C점으로 하고 세 점을 종점으로 하는 벡터를 더했더니 빵이 됐어요. 0벡터가 됐습니다. 그럼 걔는 무조건 무게중심입니다. 그게 다 걔는 무조건 무게중심. 예를 들어 그러니까 점이 여러 개 있는데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는데 여기 어딘가 C가 있는데 어딘가 한 점에서 벡터를 연결을 했는데 얘를 다 더했더니 0 됐대 만약에. 그럼 이 P는 뭐다? 무게중심 돼야 된다. 그죠? 이런 거 약간 뭐 물리나 그런 거 할 때 여러분이 평형 이런 거 할 때 아마 들어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무게중심에서 요식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요식이 한번 쓰고 넘어가시는데 뒤에 문제 있어. 이 식이. 그래서 그 문제 대신에 이걸 퉁친 거예요. 됐죠? 개념 원리 기준 이제 해보시고 넘어갔어. 예제 보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OAB 변 OA 중점 P 그 다음에 AB 1대2로 내분하는 점 1대2로 내분하는 점 Q 예, OA를 A 벡터, OB를 B 벡터, PQ 구하래요. PQ. 그럼 이렇게 생각하셔야죠. PQ 구하래.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전체적으로 PQ라는 벡터를 갖다가 우선은 위치 벡터로 바꿔주시면 PQ는 Q 빼기 P예요. 그죠? 근데 Q는 뭐니? OQ 아니야? 아, P는 뭐니? P부터 하면은 OP. P는 뭐예요? 어렵지 않게 2분의 1 A예요. 중점이니까. 그러면 Q는 뭐니? Q라는 건 지금 이 OQ 벡터를 얘기하는 거거든. OQ. Q라는 거는 Q의 위치 벡터야. Q는 뭔데? A, B의 내분점의 위치 벡터야. 그럼 Q는 뭐가 되겠어요? 1대2로 하든 2대1로 하든 건 지맘이고 A, B 알파벳 순서대로 하시면은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2고 1에다가 제거 B 2에다가 얘거 A 요게 P, Q예요. 얘 통분해서 둘이 빼면 답입니다. 정리하시면은 동일한 계산하겠습니다. A는 여기서 3분의 2 여기서 2분의 1 3분의 2 빼기 2분의 1이니까 6분의 1이네. B는 얘밖에 없어. 어차피 3분의 1 그래서 M이 6분의 1 N이 3분의 1 둘이 더하면 돼요. 내분점의 위치 벡터 별로 어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아마 생소한 내용이긴 하니까 문제 푸는 거 잘 보시고 자 넘어가서 아까 한 겁니다. 안 해요. 그래서 2번이 방금 한 거 증명했고 3번에 자, 그림과 같이 평행사변형 ABCD에서 각각 AB, AD를 갖다가 스몰 AD라고 나타내기로 했어요. 그때 얘 무게중심이 G1, 얘 무게중심이 G2래. G2 G1을 갖다가 AB로 나타내래. 자, G2 G1을 갖다가 우선 AB로 나타내려니까 얘를 위치 벡터로 바꾸셔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잘 보니까 시점을 O라고 안 했어요. 잘 보니까 내가 가진 벡터의 시점이 다 A야. 그럼 얘도 나는 얘를 갖다가 다 A로 바꿔서 A를 시점으로 하는 위치 벡터 형태로 바꿔주셔야 되겠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AG1에서 AG2를 빼면 되는데 AG1을 따져보니까 AG1은 뭐야? 요 삼각형의 무게중심의 위치 벡터야.
그럼 무게중심의 위치 벡터는 어떻게 구한다? 3분의 결국에는 그 세 점의 위치 벡터의 합이야. 세 점의 위치 벡터의 합인데 여기서 이제 좀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자, 요 점의 위치 벡터는 뭐가 되겠어요? 지금 시점이 A거든. 그럼 A에서 A니까 얘는 뭐야? 0벡터죠? 그죠? 얘는 A가 시점인 거니까 얘는 스몰 a죠. C는 없는데요? 없는 게 아니고 C는 C의 위치 벡터 AC는 뭐예요? 결국에는 평행사변형법 덧셈 하시면 A 더하기 B죠. 요게 AG1이 되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AG2는 요 삼각형의 무게중심의 위치 벡터인데 얘도 시점이 5야. 그러니까 3분의 세 점의 위치 벡터를 더해. 근데 이 점의 위치 벡터는 시점이 A니까 0벡터야. 여기의 위치 벡터는 B야. 여기의 위치 벡터는 여기 위치 벡터 여기가 B야. 여기의 위치 벡터는 A 더하기 B야. 계산하시면 되죠. 통보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보시면 이제 여기서 뭐 좀 주의하셔야 되냐면 얘네가 삼각형 이렇게 있어요. A, B, C가 있어요. 내가 한 점 O를 갖다가 C점으로 해서 A, B, C의 위치 벡터를 A, B, C라고 했어. 그때 무게중심의 위치 벡터를 구하래. 그러면 3분의 A, B, C라고 배운 거거든. 근데 이 상황에서 만약에 이 시점 5를 갖다가 시점 5라는 건 어디가 돼도 상관이 없다 그랬거든요. 근데 얘를 갖다가 만약에 이 꼭지점에 옮겨요. 그럼 그때 무게중심은 뭐가 되냐? 3분의 세점의 위치 벡터니까 세점의 위치 벡터를 더해. 대신 시점이 여기라고 이번에. 그럼 여기서 여기는 시점 종점 같으면 0벡터라고 했죠. 지난번 시 0벡터 쓰려니까 다들 이상한 소리 쓴 사람 있어요. 0벡터 쓰려니까 뭐 누구였더라 아무튼 잡히면. 자, 그래서 얘는 그 다음에 요거를 갖다가 내가 A라고 하고 요거를 갖다가 B라고 하면 이번에는 A 더하기 B만 되는 거야. 그래서 왜 3분의 3개 안 더하고 2개만 더해요? 하나 더한 거야. 하나가 0벡터니까.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된다. 됐어요? 집중 안 해? 콩닥지시? 네. 뭘 찾아봐. 가슴 아프면 됐어. 저 아닌데? 그럼 쟤인가 보지 뭐. 자, 발전해야 되니 우리? 자, 발전. 자, 내신에 잘 나옵니다. 옛날엔 안 나, 옛날에 이런 거 내도 변별이 아니었는데 지금은 이런 거만 내도 변별이야. EPA, OPB, OPC, 뭐 BC가 성립할 때 P의 위치를 설명하고 넓이 B를 구하려는 건데 우선 배경 지식으로 이건 하나 알아자고. 모르시는 분들은 중학교 도형인데 중학교 검정고시 하신 분들은 자, A, B, C 있어요. 여기 점 하나 찍었어요. 찍 걷어요. 그때 여기하고 여기에 넓이 B가 넓이 S1, S2라고 할까요? S1, S2. S1, S2의 넓이 B가 만약에 뭐 3대 2잖아요. 그럼 제가 3대 2면은 요 AP를 연장을 했을 때 만나는 그 대변의 교점 여기에 밑변을 내분하는 B가 똑같이 3대 2가 됩니다. 중학교 2학년 달모입니다. 궁금하면 나중에 할 일 있으려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건 배경 지식으로 알아두셔야 되겠고. 자, 문제로 돌아와서 우선은 뭐 벡터에 대한 등식인데 관계식인데 잘 보니까 뭐가 얘만 벡터이죠. 다 시점이 P인데 얘만 BC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얘를 갖다가 시점을 P로 바꿔줄 필요가 있다. 그게 위치 벡터 개념이죠. P를 시점으로 해서 얘를 위치 벡터로 바꿔주시면 PC 빼기 PB가 될 거 아니야. 맞아요? 근데 이렇게 하고 나니까 지워지네. 얘를 이해하고 싶어지네. 그러면 EPA는 마이너스 6PB네. 약분하고 싶어지네. PA는 마이너스 3PB네. 아까 했지? 1호부터 알 수 있는 사실 뭐? 아까 하면 뭐해? 그지들이 어차피 모르는데. 알 수 있는 사실 뭐예요? 그건 나중 얘기입니다.
그거부터 하시면 안 되고 우선 단계적으로 PA-3PB라는 거나 벡터 PA랑 PB가 나란하다. 평행하다. 예? PAB가 한직선 위에 있다. PAB가 한직선 위에 있다. 근데 얘가 방향이 반대다. 그럼 P는 어디 위에 있다? 선분 위에 있다. 근데 크기가 3대 1이야. PA가 3이고 PB가 1이야. 그럼 얘는 3대 1 4분이니까 4등분하면 여기네요. 맞아요? 응? 아, P의 위치는 뭐야? 성분 AB를 3대 1로 내분하는 점이다. 이게 P의 위치고. 그때 PAC와 PBC의 넓이비를 구하래요. PAC와 PBC의 넓이비. 이건 장난하는 거예요. 그죠? 여기가 3대 1이면 C도 당연히 3대 1이죠. 됐어? 네. 자, 앞으로 가서 벡터 10쪽. 자, 다음은 평면 벡터의 성분입니다. 성분. 벡터의 성분이라는 걸 배우는 거예요. 벡터의 성분. 이제 요거를 배우고 나시면 여러분이 이전까지 벡터의 덧셈 하기 쉬웠어, 어려웠어? 어려웠어요. 그죠? 뺄셈. 그림 그려야 됐잖아. 그림 그렸었잖아, 여기까지. 근데 이 성분을 배우시면은 벡터의 연산이 되게 수월해져. 되게 쉬워져. 성분이라는 걸 이용해서. 그러면 성분이라는 걸 도입하려면 우선은 뭐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되냐? 좌표 평면에서 원점을 갖다가 O라고 잡았을 때 그때 좌표 평면에서 이제 0,1하고 1,0이라는 좌표가 있잖아요. 좌표가. 그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X축으로 한 칸, Y축으로 한 칸이에요. 그때 그 1,0까지의 그 벡터, 이놈의 위치 벡터죠. 방금 배웠던 2원이라고 했는데 뭐 2원이라고 잘 썼다 안 썼다 하겠니까. 1,0의 좌표를 2원, 0,1의 좌표를 2,2라고 하시면은 얘네들의 위치 벡터는 뭐가 되겠어요? 얘네들의 위치 벡터는 소문자로 쓰기로 했죠? 벡터 2원이에요. 벡터 2,2예요. 그죠? 2원, 2,2의 위치 벡터를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지. 근데 우리는 그럼 요 두 놈, 2원, 2,2라는 요 두 개의 위치 벡터를 가지고 이제 요 좌표 평면 위에 있는 임의의 점에 대한 위치 벡터를 다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기 예를 들어 점이 있어. 3,4야. 그럼 이놈의 위치 벡터는 참고로 뭐냐면은 이거거든. A야, 얘가. 그럼 얘를 갖다가 아까 먼저 이야기했던 2원, 2,2라는 위치 벡터를 가지고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느냐? 보시면 얘가 3,4잖아. 그러면은 이 원을 갖다가 몇 개 가면 돼요? 3개 가면 되겠죠. 그죠? 그럼 내가 이만큼 갔어. 여기가 3인데 3인 좌표는 이 원을 갖다가 3배 하면 여기까지 갈 거 아니야, 벡터가. 그리고 내가 핑크를 만들려면 여기에다가 2,2를 갖다가 2,2가 0,1인데 얘는 4까지 가니까 4개 가면 되겠지. 둘이 더하면 되지 않겠냐? 삼각형법이든 평행사변형법이든. 다시 말하면 요 OA라는 벡터는 보니까 O2원 벡터를 갖다가 몇 개? 3개. 그 다음에 O2 벡터를 갖다가 몇 개? 4개 한 거를 더해서 벡터의 덧셈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럼 얘를 위치 벡터로 나타내시면 스몰 a 벡터는 3, 2, 1에다가 4, 2, 2라고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지. 근데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우리는 좌표 평면상에 있는 모든 점들의 위치 벡터를 다 나타낼 수가 있겠지. 맞아요? 어떤 점의 좌표가 만약에 P, Q라고 해. 그럼 여기다가 P 달고 Q 달면 다 되는 거 아니야. 맞아? 그래서 어떤 이제 좌표 평면상에 있는 A라는 점이 있어요. 그 A라는 점의 좌표를 갖다가 내가 A1, A2라고 하면은 얘를 갖다가
위치 벡터 E1과 E2로 갖다가 나타내시게 되면은 E1을 X좌표만큼 곱해야 되니까 여기에다가 A1, E2를 갖다가 A2만큼 Y좌표만큼 곱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마치 그 점의 위치 벡터를 그 점의 좌표로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맞아요? 네. 뭐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여기 앞에 E1, E2에 달린 개수처럼 쓰여져 있는 이 A1, A2를 갖다가 요 벡터 A, 다시 말하면 요놈 벡터, 요 위치 벡터의 성분이라고 불러요. 성분. 얘를 성분이라고 부르고 특히나 E1에 곱해진 얘를 갖다가 얘 어디서 온 거야? 이놈의 X 좌표에서부터 온 거 아니야? X 성분이라고 불러요. 이 A2를 Y 성분이라고 불러요. 우리는 지금 평면 벡터의 성분이라는 게 이제 뭔지를 배운 거야. 그러니까 평면 벡터의 성분이라는 거는 좌표 평면상에 있는 임의의 점에 대한 위치 벡터를 그 점의 X좌표와 Y좌표를 가지고 나타내는데 어떻게? E1, E2 벡터라는 1,0과 0,1을 나타내는 기본적인 크기가 1짜리 단위 벡터 X축 방향의 단위 벡터와 Y축 방향의 단위 벡터에다가 배수, 실수배를 해서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 그때 그 실수배하는 얘네들을 갖다가 그 벡터의 성분이라고 해요. 잡다한 얘기지만 결론적으로는 여러분이 생각이 들죠? 뭐야? 선생님 그럼 벡터의 성분이라는 건 그 벡터의 좌표예요? 좌표는 아니지만 거의 좌표하고 똑같죠. 얘가 좌표가 3,3에는 성분이 X 성분이 3이고 Y 성분이 4야. 알겠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우리가 매번 그 점의 위치 벡터를 이렇게 길게 쓰려니까 힘들거든. 길잖아. 그래서 우린 얘를 갖다 간소화한 표기법으로 어떻게 쓰냐면은 요 놈이랑 똑같은 의미야. 요 의미랑 똑같은 걸로 어떻게 쓰냐면 괄호하고 A1, A2라고 써. 뭐야 씨 좌표예요? 아니야. 좌표가 아니야. 좌표는 여기에다가 는 다는 게 아니야. 좌표는 이렇게 쓰잖아. 내가 중1 때 배운 것처럼. 좌표처럼 보이지만 좌표가 아니고 얘는 벡터의 성분인 거라고. 근데 그 성분의 정체는 당연히 좌표하고 같은 거긴 하고. 알겠어요? 표기법이 다르다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똑같은 것처럼 보이지. 그러니까 근데 이름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는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점 A의 X좌표라고 부르잖아요. 우리 여기서 얘를 갖다가 뭐라고 불러요? 점 A의 위치 벡터의 X 성분이라고 부른다고. 알겠어요? 이름이 다른 거라고. 이름이 어려워? 그건 어렵다기보단 여러분이 새로운 말을 배우는 거고 이런 거구나. 됐어요? 네. 좌표하고 헷갈려 한다기보다는 좌표랑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다. 좌표랑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다. 그래서 니네가 좌표에서 하던 연산 이제 그대로 다 나와 보시면 그러니까 자 벡터 A가 성분이 A1, A2야. 다시 말하면 이놈은 좌표 평면에서 좌표가 뭐라는 거야? 이 위치 벡터가 가리키는 점의 좌표가 A1, A2라는 거 아니야? 이런 데 있으면 맞아요? 그럼 얘가 지금 A 아니야? 벡터. 근데 이 벡터의 크기를 구하래. 벡터의 크기라는 건 뭐야? 선분의 길이 아니야.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 구하라는 거 아니야? 근데 길이 어떻게 구해?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아니야? 그러니까 루트 A1제곱 A2제곱이지. 그래서 저렇게 쓰여져 있어. 대신 우리는 이제 여기서 앞으로 매번 이놈의 크기를 구하라 그럴 때 얘를 좌표 표면에 찍어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니고 이제 앞으로 한 번에 자 평면 벡터 A가 있는데 요놈의 크기를 구하래요. 그럼 어떻게 구하면 된다? 성분이 주어져 있을 때 크기는 루트의 X 성분의 제곱 더하기 Y 성분의 제곱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니네가 좌표에서는 원점과의 거리 구하라 그러면 X좌표 뺀 거 제곱 Y좌표 뺀 거 제곱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서는 좌표가 아니고 X 성분 제곱 Y 성분 제곱 하면 이게 그 벡터의 크기야. 자 지금 하는 내용 여러분 바로 뒷단원 오늘 할 건데 바로 뒤에 이어지면 지금 하는 게 뭔 벡터? 평면 벡터. 뒤에 있는 게 공간 벡터.
공간 좌표 배웠잖아? 어차피 여기다가 뭐만 추가되겠어? Z 좌표에 대한 Z 성분만 추가될 거란 말이야. 니네 공간에서도 거리 구하는 공식 다 배웠죠? 그잖아요? 똑같이 다 된다고. 그러니까 하나만 늘어나서. 아우 팔 아파 이씨. 자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갑자기 결려. 방금 약간 삐끗했어. 내려오다가 자 벡터의 크기 구하는 거 배웠습니다. 성분으로 주어진 벡터의 크기는 어떻게 구한다? 루트 x 성분 제곱 더하기 y 성분 제곱. 항상 선생님 말하잖아요. 글로 공부하시라고. 글로. 이 글을 몰라가지고 글. 자, 두 벡터가 이제 같을 조건. 우리가 앞에서는 벡터가 같을 조건이 뭐였어요? 벡터라는 건 크기 방향이 있는 애기 때문에 벡터가 같으려면 크기 같고 방향 같으면 돼. 지금 하는 얘기들은 다 뭐야? 이제 성분이 주어진 애는 그러면 벡터가 같다. 뭐가 같다는 거냐? 뭐가 같겠니 당연히? 성분이 같겠지. 그렇지 않겠어요? 두 벡터가 이제 평면 벡터가 둘이 같다는 건 성분이 같겠지. 성분이 같으면 같은 벡터 아니야. 맞아요? 그래서 두 벡터가 같대요. 아씨 성분이 같으면 되지. 물론 x 성분끼리 y 성분끼리. 당연한 거죠? 안 배워도 알아서 같다고 할 거야 저런 거. 이거 어렵냐고. 연산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여러분이 이런 벡터랑 이런 벡터 둘이 더하라 그래. 얘는 그럼 뭐 평행사변형법 하려면 이짓 해야 되고 삼각형법 하려면 찍 올려가지고 찍찍찍 이짓 해야 되고 맨날 그림놀이 해야 되잖아. 근데 이제는 성분으로 주어져 있으면 성분을 알면은 벡터의 덧셈, 뺄셈, 실수배를 어떻게 할 수 있냐. 성분끼리 더하고 빼고 실수배를 성분에다가 곱하는 거로 처리할 수가 있겠죠. 이해됩니까? 왜 되겠어요? 당연한 소리죠. 왜냐면 여기도 지금 그림이 이게 어렵냐? 복잡해 보이냐 이게 지금? 자, 만약에 여기 지금 벡터 A가 있어요. 여기 지금 얘가 A가 1,3이야 좌표가. 됐어요? 쉽게 여기다가 벡터 B가 있는데 B가 2,0이라고 쳐봐. 그럼 얘네들이 만약에 더하잖아. 두 벡터를 더하게 되면은 그럼 얘 이제 평행사변형법이든 삼각형법이든 하면은 이제 여기로 가게 되거든. 얘가 더한 애거든. 근데 얘는 좌표 뭐야? 니네가 평행사변형의 성질에서 얘 평사니까 결국에 나는 얘 좌표가 궁금한데 얘가 지금 이쪽으로 두 칸이니까 이쪽으로 두 칸 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뭐가 돼? 3,3이 되겠지. 그럼 이 벡터의 성분은 뭐가 되겠어? 성분은 3,3이 되겠지. 근데 그 얘기는 결국에 얘랑 얘 성분끼리 더한 거랑 연산한 게 똑같지. 당연히 이렇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편해지더라. 벡터의 연산 자체가 성분을 알면 편해지더라. 근데 성분이라는 건 결국에 어디서 오는 거예요? 좌표에서부터 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종점의 위치, 종점을 나타내는 점의 좌표가 결국에는 그 성분으로 가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좌표를 알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문제 풀 때 벡터로 문제를 해결하실 때 좌표, 그러니까 성분을 모르면은 그건 좌표를 잡아야죠. 좌표를 찾아야 되니까. 아무튼 그런 게 있다. 그렇다. 자, 이번에는 평행입니다. 평행은 여기 써 있는 것도 있긴 있지만 우선 그거 이전에 먼저 선행하셔야 되는 게 두 벡터가 평행하다. 앞에서 배웠죠? 뭐였어요 조건이? 두 벡터가 평행하다. 하나에다가 K를 곱하면 둘이 어떻다? 같다였어요. 저게 선하게 시험했습니다. 이게 더 중요해요. 저게 더. 두 벡터가 평행하다. 나란하면은 한쪽에다가 K 배하면 같다 이거야. K가 양수면 같은 방향, K가 음수면 반대 방향. 에? 근데 여기서 그럼 얘는 성분을 알아. 그럼 여기 성분에다가 실수배 해주시면 결국에는 여기에다가 몇 배, 여기다가 몇 배 하면 둘이 같아야 된다는 소리 아니야.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성분의 B가 같다는 거 아니야. 맞아요? 수식을 외우려고 하지 필요가 없다고요. 당연히 자 벡터 A가 있는데 벡터 A가 2,3이야. 자 벡터 B가 있는데 얘가 지금 4,A야. K, P라고 할게요. XX. 근데 A랑 B가 둘이 평행하대요. 둘이 평행하되는 건 뭐냐? 한쪽에다가 K배 해가지고 여기다가 K배 하면은 같아진다 이거거든? 그럼 굳이 K를 찾을 거야. 여기서 지금 몇 배 하면은 둘이 같아진다. 알겠습니까? 수식으로 이 수식 자체의 의미를 부여한다기보다는 두 벡터가 평행하면은 한쪽에 실수배 하면은 같아진다. 그럼 한쪽에다가 실수배해서 같아지는 거니까 몇 배 했냐? 두 배 했네요. 이 X 얼마예요?
6이겠죠 당연히. 그죠? 이거를 무슨 저기 뭐처럼 꼭 뭐 공식을 저렇게 외워서 해야 됩니까? 개념을 알고 들어가시면 되겠죠. 됐어요? 네. 완전 쉬워요. 완시. 그죠? 자, 평면 벡터에 그러면 평면 벡터 이번에는 위치 벡터로 나타내어진 A, B, C 이런 애들이 아니고 스몰 A, B, C가 아니고 평면상에 있는 평면 벡터의 크기 이런 애들은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 성분은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 이건데 자 여기 있어요. 좌표 평면상에서 A라는 점이 있어요. A1, A2예요. B라는 점이 있어요. B1, B2예요. 그때 요 벡터 A, B가 있어요. 그때 요 벡터 A, B의 성분은 뭐가 되냐 이거거든. 벡터 A, B의 성분은 자 중간 과정은 한 번만 해보면 다음부터는 그짓 안 해. 자 얘를 갖다가 위치 벡터로 나타내시면 뭐가 돼요? B 빼기 A예요. 근데 B의 성분이 뭐예요? 벡터 B의 성분은 지금 B1, B2예요. 벡터 A의 성분은 뭐예요? A1, A2예요. 그럼 벡터의 성분은 덧셈 뺄셈 실수의 연산이 된다 그랬잖아. 여기서 빼래. 그러니까 뭐가 돼? B1 빼기 A1, B2 빼기 A2가 돼요. 뭐가? 이놈의 성분이. 맞아요? 다시 말하면은 요 벡터의 성분은 뭐가 된다? 얘 빼기 얘, 얘 빼기 얘가 된다. 앞으로는 그냥 바로 갑니다. 알겠습니까? 주의하셔야 된다고 할 수 있는 건 뺄셈이라는 게 우리가 항상 빠꾸기 때문에 벡터 AB잖아? 벡터 AB의 성분은 B 성분에서 A 성분 빼는 거야. 그죠? 그렇다는 거 정도. 그럼 그 다음에는 크기예요. 벡터의 크기. 크기라는 거는 선분의 길이인데 그 선분의 길이는 뭐가 돼요? 결국에는 점과 점 사이 거리잖아. 똑같은 얘기죠. 그죠? 점과 점 사이 거리가 이 선분의 길이이자 선분의 길이가 벡터의 크기니까 루트 B1-A1의 제곱 더하기 B2-A2의 제곱이 되겠고 이렇게 구하시면 앞으로는 근데 우리가 이제 벡터에서 물어봤을 때 표현하는 방법은 평면 벡터 AB가 있어. 근데 AB의 성분이 이거라고 우리가 알아냈어. 그럼 이때 성분은 어떻게 구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평면 벡터의 성분은 위치 벡터의 성분의 평면 벡터의 크기는 성분으로 주어져 있을 때 x 성분 제곱, y 성분 제곱 루트 씌우면 된다 그랬죠? 그렇게 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거고 여기서 점과 점 구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거고 알겠습니까? 어쨌든 전반적인 느낌은 좌표 가지고 하던 연산들을 갖다가 벡터의 성분에서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공식 몰라서 못할 건 딱히 없어요. 솔직히 공식 몰라서 못할 거. 공식 몰라서 못하면 착살나야죠. 그죠? 네. 문제는 진짜 왕쉬워 왕. 얼마나 쉬운지 진짜 장난 아니야. 5번 보세요. A 있어요. B 있어요. 다음을 만족시키는 벡터 X를 구하래요. 예. 분배합니다. 이거 중학생도 해요. 빨리빨리 할게요. 2x죠? x죠? 넘어가면 x야. 마이너스 2a죠? 넘어가면 3a야. 마이너스 3b죠? 성분 구하래. 암산 되는 데까지 하세요. 자, 3a면은 저기다가 3배 하니까 뭐야? 3, 3은 9, 2, 3은 6이지. 빼기 3b니까 3 하면은 4, 3, 12 마이너스 3이지. 그럼 빼니까 뭐 돼? 마이너스 3,9 되지. 이게 성분이야. 정신 차려! 네. 얼마나 쉬워요. 2번 정리하래요. 성분으로 나타내래요. 동일한 계산하시면 3a, 2a, a죠. 마이너스 6b 플러스 2b 마이너스 4b 3c 마이너스 4c 마이너스 c지. a는 성분 그대로 2, 마이너스 5고요. 마이너스 4b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는 안 넣게 그냥 4만 넣게 4배 하시게 되면은 4, 3, 12 마이너스 8이고 마이너스 c는 마이너스 4,1이죠. 중학교 1학년도 잘했죠. 그냥 빼요. 2 빼기 12 10 마 10에다가 더하기니까 마 6이야?
마우에다가 3에다가 1 빼니까 뭐 2야? 문제예요 이게? 응? 문제냐고요? 아니요. 그죠? 왕쉽죠. 진짜 쉽지 않습니까? 근데 봐요. 상대적인 거죠. 니네가 이걸 안 배운 상태에서 만약에 옆에 있는 친구가 이거 막 풀고 있어. 막 위에다 화살표 그리고 막 갑자기 는 하고 괄호하고 뭐 막 해. 응? 대단해 보이죠? 얘는 크기 구하랬네. 크기 마지막에 크기. 루트 제곱제곱 합하시면 되죠. 여기 나중에 미투 하시는 분들은 미투 가면은 평면에서의 속도를 배우고 평면에서 속도의 크기를 구하는 방법을 배우는데 그게 결국에는 이 벡터야. 그래서 기하를 안 하고 평면에서 속도의 크기, 속력 구하는 방법을 하시려면은 벡터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오픈마인드에 외워야 돼. 기하하는 애들은 걔를 왜 그렇게 구하는지를 아는데 기하를 안 하는 애들은 그럼 미투에서 평면에서의 속력을 왜 그렇게 구하는지를 모르는 상태로 엄밀히 말하면 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렇다. 문제 되게 쉽죠? 나중에 재미도 없는데. 자, 얘 A, B, C. C는 KA 더하기 LB래요. 문제예요? KA 뭐예요? 마이너스 2K. K 더하기 LB 3L 4L이에요. 더한 게 뭐래요?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5래요. 연방 풀면 되죠? 얘랑 얘 더한 게 10이고 얘랑 얘 더한 게 마이너스 5. 연방 못 풀면 작살 나는 거고요. 네. 7번에 얘랑 얘가 둘이 평행하대요. 자, 둘이 평행하다 뭐라고? 둘이 평행하면 한 놈에다가 실수배를 적당하게 해주면은 둘이 같아진다. 이 얘기거든? 그럼 나는 우선 얘랑 얘부터 정리를 좀 해봐. A 더하기 KB야. 이제 남산 좀 하자. A 더하기 KB 뭐야? 4 더하기 2K지. 콤마 4 빼기 K지. 얘가 얘고요. C-A야. C-A야. 뭐야? 마이너스 5, 1이지. 맞아요? 근데 얘네들이 평행하니까 한쪽에다가 몇 배 한 게 같아야 되는데 아까처럼 바로 눈대중으로 몇 배가 보이진 않잖아. 그죠? 그럼 요럴 때는 한쪽에다가 몇 배 한 게 같다는 거는 B가 같으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5분의 4 더하기 2K가 1분의 4 마이너스 K랑 같으면 될 거 아니야. 맞죠? 이런 공식을 이끌어내는 게 부담스러워?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만약에 이게 부담스러우면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얘네들이 평행하면은 한쪽에다가 실수배 한 개 둘이 같아야 돼. 여기다 실수배 해. 마이너스 5L, L 아니야. 얘랑 얘랑 같아야 돼. 그럼 그 소리가 결국에는 4 더하기 2K가 마이너스 5L인 거고 4 마이너스 K가 L인 거니까 이거 연방 풀어도 되는 거고요. 근데 뭐 굳이 이거 하느니 결국에는 아까 했던 얘기는 얘로 나눠 같은 L이니까 얘랑 얘랑 같다. 이렇게 아까 풀었던 거고 비율이 같다. 자, A, B, C 좌표로 주어져 있습니다. 벡터 BC의 크기를 구하래요. 자, 크기를 구하려면 뭐부터 하셔야 돼요? 성분부터 구하셔야 되겠죠? 벡터 BC의 성분은 어떻게 돼요? C에서 B 거 거꾸로 빼시면 되죠? C에서 B 거를 빼시면 되죠? 마이너스 3,1입니다. 그러면은 벡터 BC의 이제 크기를 구하래요. 크기는 어떻게 구한다? X 성분의 제곱, Y 성분의 제곱, 루트. 얼마나 쉽더래요? 왜요? 네? 왜? 집중 안 해?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어본 거야 나도. 왜 물어본 거잖아. 집중 안 해? 물어본 거잖아. 아니 아니. 자, 2번. A, B랑 C, D랑 둘이 같대. 얘도 마찬가지죠. 성분으로 나타내시면 A, B 벡터는 뭐야? B에서 A 거 빼면 되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네요. 자, C, D 벡터는 뭐야? D에서 C를 빼야 되는데 D를 모르잖아. 그럼 D를 갖다가 좌표를 내가 X, Y라고 두시면 CD 벡터의 성분은 뭐가 돼요?
D에서 C 거 빼시면 되는 거니까 X 빼기 2, Y네요. 근데 얘네들이 같다며. 그럼 얘가 얘고 얘가 얘잖아. 문제 얼마나 쉽냐고 이게. 그죠? 그나마 요 정도나 돼야지 여러분이 아마 좀 못 푸시는 분들도 있고 그럴 텐데. 자, 세 점이 있는데 PA, PB, PC의 벡터의 합의 크기가 6이래요. P가 나타내는 도형인데 이건 엄밀히 말하면 뒤쪽에 벡터 제일 마지막 쪽에 있는 도형의 방정식이 있습니다. 거기 가도 다시 좀 이용이 될 텐데 끝까지 다 하고 나면은 조금 더 아마 받아들이는 게 나아지긴 할 거고. 자, 얘 뭐가 보여요? 자, 방법 하나는 밑에 나온 해설처럼 P가 나타내는 도형이야. 여기까지 읽으면 뭐가 보여? 자취의 방정식이야. 그래서 P를 갖다가 X, Y라고 잡아. 그리고 여기 벡터를 갖다 성분으로 다 바꿔. PA는 뭐야? X 더하기 5, Y 빼기 1이고요. PB는 뭐야? X 더하기 1, Y 빼기 8이고 PC는 뭐야? X 빼기 3, Y 빼기 3이야. 그래서 연산을 하니까 3X 더하기 3이고요. 3Y 마이너스 6이 나와요. 근데 이놈의 크기가 6이야. 크기가 6이야. 그 말은 크기가 6이라는 거는 X 성분의 제곱 더하기 Y 성분의 제곱 이 얼마야? 이거의 루트가 6인 거니까 얘가 36이라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이 도형의 정체가 뭐예요? 여기 3으로 분배하시면 제곱으로 빠져나오면 9입니다. 3으로 분배하시면 제곱 9로 빠져나와서 y-2입니다. 그럼 36 이렇게 나눠주시게 되면은 4대서 얘는 뭐가 돼요? 1이 되죠? 그러니까 P가 나타내는 도형의 이름이 1이고 넓이는 1의 넓이 구하라는 소리지. 자, 이렇게 푸는 방법이 하나고 밑에 있는 풀이인데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걸 할 수 있으면은 오늘 배웠는데 여러분이 저 PA, PB, PC를 보는 순간 뭘 하고 싶냐? 막 3으로 나누고 싶어요. 양변을 3으로 나눠. 그러면 이 좌변에 있는 이 벡터의 정체가 뭐냐? 요 좌변에 있는 저 벡터의 정체가 PA, PB, PC, A, B, C의 P에 대한 위치 벡터라고 해석할 수 있거든? 맞아요? 그럼 얘는 뭐가 돼요? A, B, C의 무게중심의 위치 벡터가 됩니다. 3으로 나눠주는 순간 내가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을 갖다가 G라고 하면은 그러면 얘는 뭐가 돼요? PG가 된다고요. 벡터 좌변이. 우변은 뭐고? 2가 돼요. 오늘 무게중심 배웠잖아요. 근데 G가 뭔데? G 3분의 찡찡찡 하면 얼마야? 마6 마1이고요 3분의 찡찡찡 하면은 9, 12, 4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놓고 최종적으로 P가 나타내는 도형은 P를 갖다가 X, Y라고 잡으시면 얘는 뭐가 돼요? 얘는 PG 벡터 먼저 찾아주시면 PG 벡터의 성분은 뭐가 돼? G 빼기 P 뭐야? Y 빼기 X 4 빼기 Y 그거의 크기가 2다. 뭐야? 마일 빼기 X의 제곱 더하기 4 마이너스 Y의 제곱이 4다. 아까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이 풀이가 원래는 더 좋지. 니네가 이런 거를 좀 공부를 하셔야죠. 고득점 생각하시는 분들은 얘를 보셨을 때 단순 대입해서 푸시는 거는 정말 단순한 풀이고 얘를 보셨을 때 얘를 3으로 나누면은 무게중심의 위치 벡터가 되네. 그래서 무게중심의 위치 벡터를 가지고 구하시는 거. 이런 방법도 있다. 자,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할 건데 공간 벡터의 성분입니다. 그러면 정말 빛의 속도로 지나갈 거예요. 잘 보세요. 자, 아까 평면 벡터의 성분을 할 때 x축 방향의 단위 벡터 2원, y축 방향 2투 끝이었거든?
x축 방향이 1,0, y축 방향이 0,1이었거든. 얘는 공간이니까 좌표가 3개. 그래서 x축 방향이 1빵빵, y축 방향이 010, z축 방향이 00. 그림에서 보시면 x축 방향, y축 방향, z축 방향 각각의 단위 벡터 3개를 잡아놓고 그럼 이 3개로 갖다가 공간상에 있는 이러한 점에 빨간불 들어왔어. 빨간불. 웃음을 끊으시는. 뭐라고? 빨간불 들어왔어. 그래서 이러한 점에 위치 벡터를 갖다가 요 E1, E2, E3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어떻게 나타내지나 봤더니 그 점의 좌표가 A1, A2, A3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X축 방향으로 이만큼, Y축 방향으로 요만큼, Z축 방향으로 요만큼의 배를 해야 돼요. 실수배를. 그래서 그 A라는 점의 위치 벡터를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었고 우리는 얘 앞에 달린 요 개수들을 저 벡터의 성분이라고 똑같이 할 거고 표기법을 똑같이 기니까 좌표처럼 이렇게 나타낼 거다 이겁니다. 똑같은 얘기죠? 자 아까 기억력 테스트예요. 자 여기까지 했어요. 그 뒤에 뭐 나와요? 뭐 배워요? 그 다음에는? 뭐 배운다고요? 됐다. 아니. 뭐 배워요? 크기? 크기. 그럼 보고 얘기를 하면 되죠. 크기, 그죠? 그래서 크기 어떻게 구해요? 아, 성분의 제곱의 합. 오케이? 그 다음에 평면 벡터, 아니네. 여기 공간 벡터 둘이 같은 조건, 성분 같으면 돼요. 끝. 벡터의 연산, 공간에서 덧셈, 뺄셈, 실수배 성분 가지고 하시면 돼요. 끝. 공간 벡터에서의 평행. 평행은 어쨌든 저쨌든 중요한 게 이 얘기 이전에 두 벡터가 평행하다. 한쪽에다가 실수배 하면은 같다. 이거부터 알아야 된다 그랬어. 알았어요? 그때 한쪽에 실수배해서 같다는 거는 동일한 의미가 성분의 B가 같다는 거랑 같은 말이다. 이 소리죠? 네. 공간상의 벡터가 있습니다. 공간 벡터 A, B가 있어요. 이렇게 있다 이거죠. 공간으로 뭐예요? 진짜. 그럼 공간 벡터의 성분은 어떻게 나타내냐? 벡터 A, B면은 B 거에서 A 거 빼라고. 크기는 어떻게 구해요? 성분의 제곱의 합의로 취하시면 된다고. 똑같잖아. 그지? 이게 니네 이전 교육과정엔 없던 거. 니네 이전 교육과정에는 없던 공간 벡터 내용이 니네 때 다시 들어온 거야. 됐습니까? 네. 확인 체크 아까 한결. 자, 필수 예제. 물음이 똑같거든? 자, 하나하나 또 다 풀어야 되나? 10번인데 몇 번까지 있어요? 몇 개 없네요. 그래도 양심 있어 내야지. 똑같은 거 두번 아니네. 똑같이 다 했으면 안 할까 그랬는데. 자, 10번. 얘 뭐예요? 2a-3x, 3b, 4x예요. x 구하래요. x는 뭐예요? 이항하시니까 x는 마이너스 2a 플러스 3b가 되고, 그죠? 그럼 바로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2배 하시면 얼마야?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이고 더하기 3배 하시면 마3빵 12 연산하시면은 1 마4 6 끝. 자, 뭐 이거 나중에 시험 보고 틀린 애들 걸러내야 되겠지만 성분으로 나타내라고 했는데 성분은 이렇게 나타내도 되고요. 이렇게만. 만약에 벡터를 써서 나타낼 거면 벡터 x의 성분은 이거다 이렇게 나타내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는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시고 1, 마4, 6 이런 표기법은 없어요. 알겠죠? 좌표 쓰듯이 저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알겠어? 교과서에 있는 대로 해. 교과서에 있는 대로 나중에. 응? 네. 2번 안 할게. 그지? 이거 너무 단순하잖아. 그럼 똑같잖아. 계산 문제. 응. 니네가 하는 게 의미가 있지. 그 시간에 내가 하는 시간에 니네가 하느라고 하는 게 낫지 차라리. 자, 얘 D가 LA, MB, NC인데 L, M, N을 구하래요. 그러면 D는 4, 0,5인데 LA, EL, L,
2n n 마이너스 n 더하니까 결국에 연방이 2l 2m 2n 요게 4고요. 그 다음에 l 마이너스 m n 요게 0이고요. 2l 0 마이너스 n 요게 5예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원래는 미지수 3개짜리 연방은 안 내는 게 맞긴 하거든. 근데 이게 자연스럽게 교육과정을 거슬러서 들어왔어. 알았어요? 원래 여러분이 연립방정식은 미지수 3개짜리 1차는 하지 마라 이게 교육과정이거든. 근데 자연스럽게 들어와서 해. 공간 쪽에서는 또 그냥 고3이니까 알아서 하시면 돼요. 고2, 고3이니까. 됐습니까? 연립의 핵심은 미지수 소거가 핵심이야. 그나마 얘는 양심 있게 그래도 여기 하나 0 줬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보면 n이 뭐야, n이? 2l 빼기 5거든? 그럼 요 l 자리에, n 자리에다가 2l 빼기 5를 넣어. n 자리에다가 2l 빼기 5를 넣어. 그럼 얘는 l하고 m에 대한 연립 1차 방정식이 되니까 그렇게 풀라 이 소리거든. 아무튼 연방의 핵심적인 방향성은 연방은 미지수를 갖다가 소거하는 게 핵심이에요. 미지수 소거. 서로 평행하대요. 이런 문제만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서로 평행하대요. 뭐예요? 한쪽에다가 실수배하면 같다는 건데 딱 보니까 몇 배요? 마이너스 2배네. 그럼 얘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10이죠. 얘는 얼마예요? 2죠. 그죠? 뭐 이렇게 뭐 분수를 쓸 필요 있어요, 굳이? 뭐 K 잡아서 이럴 필요 있어요, 그냥? 개념만 알면은 평행하다, 한쪽에다가 실수배한 게 같다. 아까 별로 없었는데. 자, 마지막이냐? 화날 뻔했네. 자, A, B, C, D 있습니다. 벡터 A, B입니다. 공간 벡터를 갖다가 위치 벡터의 형태로 성분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A, B. A, B니까 B 거에서 A 거 빼면 돼요. 마4, 4, 마3 이고요. C, D는 D 거에서 C 거 빼면 돼요. A 빼기 3, B, C 빼기 3. 근데 여기에다가 2배 한 거랑 같대요. 연립하시면 되죠. 그죠? 2배인데 이건 2배. 자, 됐죠? 됐어. 네. 앞으로 가서 190페이지 해보시고 190페이지